왼쪽 센터백, 왼쪽 스토퍼가 정말 필요했었던 토트넘 호스퍼인데 지난 시즌에 이제 콘테 감독 와가지고 벤 데이비스가 정말 워낙에 좀 잘해줘가지고 그래도 벤 데이비스 말고 백업이 아니라 벤 데이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좀 오기를 많은 토트넘 팬들은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클레만 랑글레 선수가 임대로 토트넘과 굉장히 지금 깊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의문이긴 하죠. 네, 그렇죠. 랑글레가 와서 벤 데이비스를 완전히 밀어낼 정도의 기량이 지금 있느냐? 냉정하게 지난 시즌 보여준 각자 바르셀로나와 토트넘에서 보여준 폼 저는 벤 데이비스가 나는 벤 데이비스가 당연히 위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그러니까 특히 콘테 이후에는 완전 개가천선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링크는 있습니다. 이 스카이 스포츠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면 토트넘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클레먼 랑글레 임대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는 안 됐다. 소식통에 의하면 랑글레가 바르셀로나 떠난다? 그러면 제일 유력한 목적지 토트넘이다. 근데 그건 있어요. 이 파라티치의 그 영입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듯이 파라티치는 하나만 두고, 그러니까 한 선수만 두고 거기에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랑글레 지금 토트넘 유일한 표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 파라티치 단장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비아레알의 파우 토레스, 뭐 인터밀란의 바스토니, 라이프치히의 뭐 그바르디올 이런 선수들도 표적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랑글레에 관련된 그런 소스를 줬고 디마르지오는 랑글레 토트넘의 새로운 선수가 되기까지 딱 한 스텝 남았다. 한 단계 남았어. 그래서 콘테 스쿼드에 합류해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 레벨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랑글레의 도착을 위해서 모든 게 완료가 됐고 바르셀로나 별도의 옵션 없이 임대로 토트넘에 합류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옵션은 그런 거죠. 뭐 이적 옵션 완전 이적? 뭐 1년 임대 이후에 그 의무 이적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옵션은 지금 디마르지오 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하고 지금까지 보면 스카이 스포츠랑 디마르지오 소식은 그러니까 랑글레가 토트넘에 합류하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죠. 누군가가 토트넘의 스쿼드에 합류를 하는데 이게 보강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문제인 거죠, 랑글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의 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벤 데이비스 백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좀 약간 경쟁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난 시즌 랑글레가 어땠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21경기 나왔는데 선발은 7번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못 나왔어요. 뭐 공격수 탯은 뭐 도움 하나 기록을 했었고 근데 이제 패스 수치를 보면은 꽤 괜찮습니다. 전체는 91%고 본인 진영에서 95%,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는 86%의 패스 성공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랑글레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빌드업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준수하다고 봐요. 사실 그 능력 때문에 랑글레가 좀 각광받았던 것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막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최상위권의 빌드업 능력을 가져가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티아고 실바나 이런 선수처럼 최상위권의 그런 패스 퀄리티를 가져가느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이 랑글레가 이런 빌드업이나 패스 외에 수비적인 스탯을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만족할 만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쭉 보여드리고 있죠. 뭐 인터셉트나 태클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랑글레 경기 중에 기억나는 거는 그 이제 몰도바랑 프랑스 경기에서 랑글레가 나왔는데 졸라 이상하게 헤더를 해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위로 툭 튀거든요. 그 다음에 공이 떨어지는데 이제 골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상대의 공격수를 막으려면 제대로 등을 쥐고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애매하게 막 수비하다가 먹혀요. 골을 결국. 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전 지금 뭐하냐 이 생각 들었거든요. 약간 2차 동작에서라도 수비를 해가지고 뭐 클리어하면은 결과적으로 뭐 수점을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카드 관리나 이런 것도 좀 놓고 봤을 때 사실 그게 제일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 진짜. 지금 새 시즌 기록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난 시즌은 사실 경기를 많이 못 나왔기 때문에 경고가 이제 4장 있었고 피케오형이 근데 그 와중에 한 번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하고 2019, 2020 시즌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PK 허용은 한 번, 두 번이 있는데 경고, 누적 퇴장, 다이렉트 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 관리에 있어서 랑글레가 약간 좀 수비할 때 있어서 이게 영리한 수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이 선수가 하는 게. 그러니까 랑글레가 선발로 나오면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은 어떻게 좀 버티네? 그러다가 한 60분, 70분쯤에 갑자기 손을 써서 퇴장당해. 뒷공간을 털려가지고 뭐 태클을 시도하던가 공을 뺏으려고 하다가 경고받아. 그 손 쓰는 것 때문에 PK죠. 바르셀로나 팬들이 되게 짜증나 있었거든. 그래서 보면 특히 박스 내에서 범한의 반칙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 뭐 물론 저는 임대로 한 시즌 데려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 뭐 토트넘이 기존에 파라티치 오고 나서 임대 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콜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임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딜에 있어서 랑글레 정도의 센터백 임대로 그냥 한 시즌 정도 뭐 그래 일단
뭐 써봄직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뭔가 완벽하게 뭔가를 대체한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는 센터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파우토레스나 바스톤이나 그바르디올이나 일단 데려왔어. 데려온 상황에서 랑글레도 임대로 데려왔어. 센터백 2명을 더 확보를 한 상황이면 뭐 랑글레가 임대로 오는 거 혹시 모르니까 부상당하면 어떻게 누군가 그쵸. 그런 게 있는데 막 토레스나 바스톤 이런 애들 연결되다 갑자기 랑글레 임대? 토트넘 팬 입장에서 약간 좀 김 빠지는 벙찐다라는 거죠.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랑글레가 네. 이제 지난 시즌에 이러이러했고 링크도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영주 형은 랑글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이걸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 의원님이랑 한번 전화를 해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캠핑 가셨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철수할 때 안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그 체력적으로 지금 비가 굉장히 너무 많이 좀 오더라고. 예,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크신 상태인가요? 항상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컸어요. 의원님, 저희가 네. 그 랑글레 토트넘 임대설을 좀 다루고 있는데 네네. 송영주 의원님이 이제 랑글레가 토트넘으로 떠나 보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소회도 있을 것 같고 좀 이야기하실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드렸어요. 랑글레에 대해서 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토트넘 가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했던 게 있으신가요? 롱글레에 대해서 사실은 세비야 시절이나 바르셀로나 초반에는 좋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점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롱글레 같은 경우에는 뭐 왼발 센터백이고 거기다 빌드업이 되고 나름대로 대인마크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력이 결여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PK 내주거나 공축볼 놓치거나 상대 선수 놓치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네.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스타TV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롱글레가 지금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팀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바르셀로나를 위해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롱글레를 위해서도 얘기하는 거다. 왜냐면 롱글레가 이대로 가면은 그대로 나쁜 흐름대로 쭉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그래서 네. 예. 새로운 팀을 찾아가서 새로운 팀에서 다시 한번 적응하는 게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롱글레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못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롱글레가 그 전에 보여줬었던 부분, 그리고 콘테 감독의 지도력, 그리고 롱글레가 3백에서 한쪽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충분히 부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 형님, 그러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토트넘이랑 딜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네. 토트넘 팬들에게 우리 랑글레는 이렇습니다라고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약간 차태현 느낌 필요합니다. 아, 우리 롱글레는요. 예. 이러면서 네. 진짜 니네 점점 연기력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아, 연기 잘하시잖아요. 차태현이 전지현 연기 보내듯이. 못해. 예. 우리 롱글레는요 왼발만 잘 써요. 우리 롱글레는요 단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롱글레는요 3백에서는 나름대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도 롱글레를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아, 영주 의원님 너무 애틋해서 너무 좋았어요. 괜찮아? 예. 네, 만족했으면 다행입니다. 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에메르송한테 당했는데 아, 그치. 왜 예. 또 당하냐. 그 주범이 송영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요? 그 주범이 이제 송영주다. 에메르송을 데려오게 된 거는 이제 송영주의 영업에 속아서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영업한 거 없습니다. 저는 에메르송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팀을 좋아하는 선수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진짜 이상한 짓이잖아. 그쵸. 사실 뭐 아르투르 멜루 때도 짓이지. 그랬고. 지금 프랭키 도용 관련해서도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떠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토트넘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미안한 감정이 너무 컸죠. 네. 롱글레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못 하겠네요. 좀 미안하네. 아, 네. 결과적으로는 예. 네. 여하튼 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랑글레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롱글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팬들 바르셀로나 싫어하지 마세요. 네, 끊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약간 그거는 동의해요. 뭐요? 영규현님이 말한 대로 랑글레가 정말 바닥을 쳤잖아요. 바르셀로나 팬들이 그 얘기예요. 랑글레가 세비야에서 넘어와서 um티티가 그때 좀 안 좋아졌을 때 랑글레가 부상해서 오히려 한 자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멘탈이 좀 흔들렸다라고 해야 될까?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좀 심리적 네.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팀 가서는 한번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도 좀 얻어가면서 자신감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죠. 네. 그 부분은.